언뜻 무심하고 차갑게만 보이는 사물, 돌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채로운 이야기와 감성을 뿜어내는 부드러움으로 가득하죠. 우리는 돌과 대화하고 교감함으로써 작품을 만들어내는 석조각가 가족. 석조각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다시 딸로 이어져 온 우리 집 3대의 가업이며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돌의 내면에 들어있는 그 모습들을 돌을 보고 상상을 하면서 직접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최고의 어떤 경지지 않겠는가. 남도의 예향 목포. 이곳에 우리 가족 3대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석조 전시관이 있습니다. 200여 점의 크고 작은 작품 속에는 우리 가족과 목포 지역 석조각의 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조각에 이용되는 퇴적감이 풍부한 목포는 전통적으로 석조각이 발달해온 지역입니다. 전통 석공방들이 현재는 그 중국 수입석에 의해서 이렇게 전부 무너지고 체제가 와해돼 버렸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내가 어렵지만 이 업을 가지고 계속 후대에 남겨져야 되고 꼭 이것이 대를 이루어서 우리나라 석공들이 양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고수해야만 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재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수천 가지 표정을 지닌 얼굴은 탐구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매력적인 소재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희노애락이 얼굴의 표정에 숨어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을 주제로 많이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돌이 가장 표현하기 쉬운 재료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려울지 몰라도 저한테 오면 꼭 그 밀가루를 비듯이 송편을 만들듯이 섬세하고 사실적인 표현이 서양 조각의 특징이라면 동양의 조각은 이미지와 느낌에 치중하는데요. 나는 쪼개진 돌의 거친 단면에서 영감을 얻어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얼굴을 그려냅니다. 여기저기서 나를 조각을 해달라. 나하고 좀 얘기 좀 해달라. 잠깐 멈춰서서 바라보기도 하고 잠을 이루고 나면 내일이 또 그리워지고 기다려진다. 하염없이 어떤 그 돌의 내면에 들어있는 그 모습들을 돌을 보고 상상을 하면서 직접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최고의 어떤 경지지 않겠는가. 조각 작업은 원석을 쪼개 조각할 면을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잘 맞았어? 각이 선이 맞지? 조각에 쓰이는 돌은 강도가 비교적 낮은 퇴적암이지만 그럼에도 절단 작업에는 많은 공력이 필요합니다. 힘의 강약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는 아주 예민한 작업이죠. 돌이 가진 특유의 형상을 끄집어내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일단 떨어진 면을 보고 그 돌의 이미지, 감성, 특성 등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좀 이렇게 교감을 먼저 해야 되겠죠. 이쁘고 황금 비율로 뭐 머리에 뭐 8배 반? 뭐 그게 황금 비율이잖아요. 그것은 이쁘게만 보일 뿐이야. 리듬도 타면서 흐름도 있고 느낌이 우리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 이것이 우리 조각이다 이 말이지. 좋은 작품은 자연만 못하다. 아무리 좋은 작품은 자연만 못하지 않습니까? 자연을 닮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연스럽다. 미의 극찬이죠. 그렇듯이 어떻게 하면 그 자연 속에서 나를 찾아낼 것인가. 이것이 그 숙제이고 앞으로 고민해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연을 담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해온 지난 시간 속에서 나의 자리는 언제나 작업장이었습니다. 냉정한 듯 무심한 듯 보이는 돌덩이에 예술가의 호흡을 불어넣으면 차갑던 돌은 따스한 생명의 기운을 받아안습니다. 그때의 돌은 더 이상 무표정한 무생물이 아닙니다. 망치와 정을 들고 수백, 수천 번의 손놀림을 가하는 가운데 조각가와 돌은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러운 표현이 발현되죠. 그것이 석조각의 매력이고 장점, 나와 우리 가족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미숙한 인생을 다듬어가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어디에나 다 똑같고 그냥 단지 제가 이 일을 즐기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도 평생 이 일을 즐겨오셨거든요. 조각가의 피를 타고난 유진이는 작업장을 놀이터 삼아 자랐고 자연스럽게 가업을 잇게 됐습니다. 작품에 몰입하는 집중력이 뛰어나고 대담한 표현도 거침없이 하는 타고난 조각가. 자식이기에 앞서 대견하고 든든한 제자랍니다. 자기 자식을 직접 가르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 않을까. 그러나 또 그걸 이렇게 이해하고 따라준 딸한테 고맙고. 돌 작업하시다 보니까 많이 다치시는 건 기본이시고요. 그리고 일이 많이 힘들어서 밤에 이제 주무실 때 막 끙끙 앓고 주무신다든지 힘들고 그런 것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런 나중 일은 별로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가 나탁해서 그런 것 같다. 내가 항상 그러지. 그것도 소질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 연장 쓰는 법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쓰는 법이 있어. 그러니까 한 번 가르치면 괜찮고 하고. 남자들이 하기에도 거칠고 힘든 작업이기에 처음엔 손녀의 길을 반대했던 할아버지. 하지만 손녀의 진정성을 보았고 재능을 느꼈기에 지금은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돼주십니다. 남자만 돈디 여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노인들이 볼 때는 촌쪽이 해필 또 남자 쪽을 하냐 그런 일이 아니겠어? 그런 점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일단 저희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좀 했으면 하고 내심 바라신 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을. 근데 뭐 제가 결정한 일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할아버지도 이제 지지를 해주시니까 그만큼 하면은 막 실례는 안 되겠다 사회에 그런 마음이 느껴서 되고 저희는 하면 잘할 것이야. 잘할 거야. 테크닉, 기술, 또 힘, 또 어떤 조형성,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 이런 얘기에 국한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딸이 훨씬 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정보에 대한 것이 오히려 우리들보다는 나이 문 세대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제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이제 딸이 만든 작품인데 기본적인 조형감은 조형 언어들은 아버지나 딸이나 일치를 이루습니다. 눈의 모양이라든가 전체적인 덩어리 부분에서 주는 감성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젊은 날에 이렇게 그 고민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 등뼈에 이렇게 쇠를 박음으로 인해서 저하고 상당히 상충된 부분이 있었으나 이런 부분들도 젊은 사람들의 어떤 조형 감성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전통이라는 것도 새로운 것이 접목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인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깨어지는 돌의 느낌, 쪼개짐의 그 느낌, 돌의 특성, 나를 받아주는가 받아주지 않는가, 이것을 교감을 할 수 있는 그것부터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나를 석공예의 길로 이끈 건 아버지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모두가 어렵던 시절 12살 어린 나이에 석공예에 입문한 아버지는 하늘이 내린 석공예가였죠. 힘과 기술, 감각을 타고난 덕분에 목포 일대의 석조 건물은 모두 아버지의 손을 거쳤고 수많은 제자를 배출하며 석공예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하셨습니다. 100년이란 긴 세월을 살아온 아버지에게 석공예는 당신 인생의 전부였으며 아버지의 삶은 곧 나의 그것이 됐습니다. 저희 어릴 때 손을 잡고 또 자전거에 태워서 이렇게 같이 항상 아침 저녁 출퇴근하면서 저를 데리고 다녔던 그 모습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일하신 분들을 호령을 하시고 큰 소리로 이렇게 건물을 짓고 그 건강하셨던 모습이 지금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건강하셨던 모습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깊은 골이 파져 있는 그 주름살을 보고 조각을 하고 또 잔주름을 조각을 하면서 그 저한테 오는 그 감회는 굉장히 서글프면서 감사하면서 때로는 마음으로 눈물도 흘리면서 세월의 무게가 켜켜이 쌓인 낡은 연장에는 아버지의 시절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은 그 시절을 살아가지만 나이든 몸이 따라주지 않기에 서글픈 아버지. 그나마 아들과 손녀가 대를 잇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십니다. 아버지 옛날에는 손이 내 손보다도 훨씬 크고 단단했는데 이제 많이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적해져 버리고 그러지. 약해져 버렸어요. 돌리를 내 마음대로 못 앉게 지금 깝깝하지. 깝깝해. 그냥 눈으로 화가 나고 손으로 화난데 해보면 이런 거 수저 딸린다고 말이야. 딸려. 힘이 딸려. 눈이 어둡고. 그것이 제일 아픈 거죠. 일 못하고 한 것이 제일 아픈 것이 근데 내가 지금 제가 보는 아버지는 제가 가장 선망의 대상이고 우상입니다. 행운이죠. 행운이고 특권이고 돌을 두드려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을 지금도 저한테 가르치고 있어서 한없이 저한테 스승이고 석공예의 대가였던 아버지의 흔적은 지금도 목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젊은 날 아버지의 기계가 깃들어 있는 웅장한 석조 건물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이 건물이 195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 할아버지가 그때가 이제 6월 25일 6.25 한국 전쟁 중에 이 건물을 지어졌단 말이지. 조형적으로도 이 퍼즐을 맞춰 가듯이 쪼각쪼각 맞춰서 하나의 그 거대한 건물이 됐잖아. 이것도 아빠는 조각이라고 생각이 돼. 작품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야. 하나의 작품. 아버지가 남긴 빛나는 유산의 토대 위에 나와 딸아이는 한국의 석공 문화를 이어갑니다. 누군가는 계승해야 할 전통이며 가치이기에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하죠. 우리의 석조 공방을 이렇게 재현을 하고 또 과거의 기술들의 축적들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전시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며 거기 와서 이렇게 헌연스럽게 이렇게 놀고 가고 얘기하고 조각에 대해서 나눔을 통해서 같이 하면 더 이상 큰 기쁨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버지의 삶을 보고 미래를 결정지은 나처럼 딸아이 또한 쉽지 않은 길을 택했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갑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운명적인 끌림, 그 견고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삶은 따뜻하게 조각됩니다.